늦은 오후, 따르릉 따르릉 경쾌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치킨집입니다. 여보세요? 어머, 사장님이 직접 받으셨네요. 여기는 동아 아파트 1004호, 정희 엄마예요. 아, 정희 어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혹시 지금 치킨 배달이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후라이드 치킨으로 드릴까요? 양념으로 드릴까요?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콜라 서비스로 드릴까요? 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런데 사장님이 직접 배달 오시나요? 나는 조금 의아했다. 평소 살갑게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그녀의 질문이 뜻밖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갑니다. 그런데 왜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호호. 아, 네. 냉장고를 열어 싱싱한 닭 2마리를 꺼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깔끔하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닭을 먹기 좋게 썰어서 적당히 반죽한 튀김옷을 입혔습니다. 기름이 팔팔 끓기 시작하자 닭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튀김이 기름에 닿는 순간 지직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닭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며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익어가는데 내 마음도 절로 들떠갔습니다. 튀김옷이 완벽하게 익으며 황금빛 색상의 튀김이 되었습니다. 닭이 다 튀겨지자 꼼꼼히 포장했습니다. 싱싱한 야채 샐러드와 함께 입맛을 돋울 단무지와 매운 양념, 소금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가운 콜라도 한 병 꺼내어 소쿠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스쿠터에 올라타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그 고소한 냄새가 더욱 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버튼을 누르며 문득 생각했다. 오랜만에 직접 배달을 나가니 나쁘지 않군. 정희 어머님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 띵동, 띵동. 배달 왔습니다. 잠시만요. 문 너머로 정희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띠고 나를 맞이했습니다. 긴 팔 원피스에 부드러운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지만 숨길 수 없는 우아한 분위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셨어요? 그녀는 살짝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저를 아니 치킨을 반겼습니다. 네, 가끔은 직접 배달도 나가야죠. 호호, 그러셨군요. 정의 어머님의 미소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집 안에서 편안한 차림의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여성스럽고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갑 가지고 올게요. 나는 치킨 박스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스쳤습니다. 혼자 계신데 치킨을 2마리나 주문하셨네? 손님이 오시려나? 그때 정희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며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요. 사장님, 혹시 많이 바쁘세요? 아, 아니요. 뭐 특별히 바쁜 건 없는데요. 왜요? 그럼 잠깐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아, 네. 안 그래도 목이 마르긴 한데 그래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정의 엄마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집이 참 좋네요. 그래요? 호호. 감사합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분주히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아이스 커피 2잔을 쟁반에 올려들고 출렁거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의 엄마가 내미는 커피 잔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커피가 내 바지 위로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 차가워.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지가 커피에 젖는 것을 막으려 손으로 바지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나, 어쩌면 좋아. 죄송해요. 그녀는 당황하며 주방으로 달려가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젖어버린 바지를 움켜쥔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정의 엄마 어머, 꽤 많이 쏟았네요. 어떡해요?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행주로 바지에 묻은 커피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닦겠습니다. 아유, 사장님. 안 되겠어요.
바지 벗어주세요. 얼른 빨아드릴게요. 건조기에 돌리면 금방 마를 거예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헐렁한 반바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갈아입으세요.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실수한 건데요. 아, 괜찮습니다. 나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화장실에서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운동 좀 하셨나 봐요? 하하, 예전에 축구를 좀 했었어요. 그녀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는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유, 제가 덜렁거려서 괜히 이런 실수를 했네요. 바쁘실 텐데 붙잡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바쁘긴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소파에 마주 앉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 엄마는 이내 자세를 가다듬고 커피를 홀짝이며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마주하니 그 예쁨이 다르게 느껴졌죠. 특히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뽀얀 피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남편분은 무슨 일 하세요? 어머, 저희 남편이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사장님은 모르셨나 보네요? 아, 네, 몰랐습니다. 그럼 혹시 자녀분들은? 애들은 고모 따라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방학이라 지난달에 잠깐 왔다가 며칠 전에 다시 돌아갔죠. 그럼 지금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아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군요. 아유,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요즘 너무 외롭고 그래요. 호호. 순간 그녀의 말에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의 엄마가 살짝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제가 불쌍해 보여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정의 엄마랑 처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요. 네, 사장님도요? 사장네, 저도 아내랑 이혼한 지 반년이라 저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예요. 속마음 털어놓을 곳도 없었는데 정의 엄마께서 외롭다고 하시니 갑자기 동질감이 느껴져서요. 그래요? 그럼 우리 앞으로 가깝게 지내봐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녀가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가 있고 난 후 정의 엄마가 종종 치킨을 주문하거나 길을 오가다 만나서 좀 더 친근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치킨을 주문한 정의 엄마의 집으로 갓 튀긴 치킨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이 롤러코스터 같으셨군요. 아내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들려주실래요? 네, 사실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대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속도 위반이었죠. 돌이켜보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지만 그때의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그랬군요. 결혼을 결심하시기 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20살 캠퍼스의 낭만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이었습니다. 신입생 환영 동아리 모임에서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죠. 벚꽃이 흩날리는 벤치에서 처음 대화를 나눴는데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밝은 눈빛과 환한 미소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풋풋한 연애를 시작했어요. 캠퍼스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나눠 먹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몰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전화로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기도 했죠. 정말 아름다운 연애 시절이셨네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셨다고요? 네, 어느 날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졸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결혼과 아이라는 단어는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두려웠죠. 하지만 아내의 눈물과 뱃속 작은 생명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신 거군요.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무모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용기를 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거든요.
등록금부터 생활비, 기저귀 값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죠. 잠은 늘 부족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네요. 그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으셨을까요?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더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저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거든요.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들도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살던 우리 모습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시며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그 후에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고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돌아보시면 그때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으신가요? 후회라기보다는 그때의 선택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 1년 정도 쉬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해보고 싶더군요. 그때 아는 선배의 치킨집 창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더군요. 치킨집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데 걱정이 안 되던가요? 일반 치킨이 아니고 올리브유 치킨이었습니다. 일반 기름에 튀기는 것과는 다르지요. 본점이 이미 인스타 맛집으로 유명해서 초반에는 오픈 효과도 꽤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게 시작하셨군요. 네. 그렇게 치킨 호프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니 의욕이 넘쳤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했는데 직접 가게를 운영한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요. 힘들지만 하루를 마치고 매출 전표를 보면 뿌듯하군요. 돈 버는 재미도 생기고요. 그래서 쉬는 날도 없이 가게 문을 여십니까? 네, 닭을 튀기고 배달도 나가고 밤낮 없이 장사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차,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킨집을 시작한 2년째 되던 해에 아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극복할 수 없는 악순환을 겪으며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린 20살에 결혼을 해서 함께 산 지 30년도 넘었지요. 하지만 결국 만남은 헤어짐이 있는 것이더군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아내와 이별하는 슬픔도 다 제가 겪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랬었군요. 정말 가슴이 아팠겠어요. 네, 하지만 제 가정의 불행과는 별도로 일은 계속 바빴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게에 나와 치킨을 튀기고 매장 관리를 하면서 시간이 점차 흘렀고 결국 그 아픔도 조금씩 아물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밤이 늦어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진 서로 간에 호감이 있는 사이로만 만족했지만 만남이 잦아질수록 점점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여성의 외모에 먼저 시선이 가는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정말이지 5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탄력 있는 몸매에 맑은 피부, 세련된 분위기까지 동네 중년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홀로 독수공방의 세월을 지내는 차에 첫 만남부터 인상이 깊었는데 친해질수록 그 매력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이죠. 정혜 어머니,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호호. 누구 좋은 분 있으신가요? 저는 어떠신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순간 쑥스러워하면서 답했습니다. 저야 사장님 같은 분이면 언제라도 좋지요? 정혜 어머니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때 처음 집에 방문했을 때 본 그 아우라는 정말 제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어머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그때 정혜 어머니께서 잠시만 앉았다 가세요. 라고 하셨을 때의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안에서 묵은 감정을 단번에 깨운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당신은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인 매력까지 더해져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도 사장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50평생 살면서 언제 또 이런 인연을 만날까요? 이제 와서 득실을 따질 이유도
잃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고요. 후후 고마워요. 그럼 절 정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고 제 이름을 불러주실래요? 아, 제가 이름도 잘 모르고 있었군요. 호호 전 정아. 신정아예요. 아, 정아 씨. 이름도 정말 이쁘세요. 그럼 앞으로 정아 씨라고 부를게요. 호호. 저도 사장님을 정태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시작된 본격적인 만남은 사랑이 되었고, 우리는 좀 더 편한 관계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차 한잔 하면서 일상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론 술 한 잔을 기울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서로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단 하룻밤 만에 뜨겁고 격렬한 감정으로 타올랐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꿈 같은 며칠이 지난 후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정태 씨. 사실 정태 씨와 만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단순한 호감이나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실 끔찍한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믿었던 지인에게 전 재산을 날렸고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게 되었어요. 남은 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그것도 70%나 대출이 껴 있어서 매달 이자와 금을 갚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곧 경매로 넘어갈 위기고요. 그럼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부탁드려요. 저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깊이 빠져버린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차용증 한 장 없이 선뜻 돈을 빌려주었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불안한 그림자가 스며들었어요. 혹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저는 동네에서 어리숙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의 불화로 이혼했다는 소문까지 났으니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잠까지 설쳐가며 고민한 끝에 결국 다음날 아침 솔직한 마음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나를 돈 때문에 만난 건가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단단한 눈빛으로 마주보며 뜻밖에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을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접근한 거 맞아요. 너무나도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그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정말 급한 마음에 서두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5천만 원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제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5천만 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정태 씨를 종종 뵈면서 참 저런 분과 친하게 지낸다면 제 앞으로의 인생이 참 기쁘고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만나면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처럼 빼어난 외모와 매력이라면 그 정도 돈은 물론 그 이상의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미모와 몸매는 제 기준에서 정말 넘사벽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때문에 저 같은 평범한 중년 남자를 만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아 씨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부터 정태 씨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가정적이고 책임감 많았던 사람이었고 매장을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건 제 눈에도 확실해 보였거든요. 김 사장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근처에 혼자 사는 괜찮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남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동네 아줌마들 입소문으로 어느 정도 검증도 된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먼저 손을 내민 게 맞아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그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녀의 솔직함과 진심에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제 치킨집 2층 작은 방에서 함께 살림을 차리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림살이도 꼼꼼했고 매장 운영을 도와주는 솜씨도 좋았기에 모든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연이었던 거죠.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녀가 제 옆에서 천사처럼 잠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기운이 솟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이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매일 밤 기도하며 잠이 듭니다. 정말 가슴 뛰는 대로 살다 보면 후회할 일도 많겠지만 그걸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 씨가 갑자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정의 엄마가 말하길 오늘 저녁은 특별한 날이니까 밖에서 뭔가 멋지게 먹자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항상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했었으니까 그 말에 저도 조금 설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건물 안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평소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가게였지만 분위기가 정말 아늑하고 특별했어요. 정아 씨는 일찍 예약을 해둔 듯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웨이터가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테이블 위엔 예쁜 꽃다발과 함께 작은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정아 씨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제 삶에 들어와서 매일이 꿈만 같아요.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음 깊이 그녀에게 감사하고 있었고 그동안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 카드와 꽃을 보며 저도 그녀에게 고백했어요. 정아 씨, 이제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밝아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삶에 진심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었죠. 어느덧 저는 그저 단순히 돈이나 해결책을 찾으려고 만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와 함께하는 미래가 더 중요하고 우리가 만들어갈 행복한 시간이 더 소중해졌죠. 이제 우리는 그 작은 치킨집을 넘어 더 큰 꿈을 함께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는 함께 일어날 때마다 서로가 천사처럼 느껴져요. 세상 모든 행복이 저희 앞에 펼쳐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행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기를.